안녕하세요, 여러분. 팀 더치킹의 발표를 맡은 팀장 이승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배달비 절약 서비스 배달더치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어떤 서비스인지 감이 오실 거예요. 서비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바로 목차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해드리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비스 소개에서 기획 의도와 서비스의 기능을, 이번 기능 시연에서는 서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스택 및 팀원 소개와 간단한 Q&A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서비스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배달로 1인분만 시켜 먹고 싶은데 배달팁이 비싸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금액을 채우려고 다른 사이드 메뉴를 넣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둘 중에 하나는 아마 대부분이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 주변 이웃들과 한 번에 주문을 해서 배달비를 나누고 절약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저희 서비스의 기능으로는 우선 지도에서 배달시키고 싶은 위치를 확인하고 먹고 싶은 음식과 배달비를 입력한 후에 주변 이웃들이 볼 수 있게 파티를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채팅방에서 시간과 장소와 메뉴를 간단히 정하고 입력한 주소에서 만나 더치페이를 하고 음식을 나눠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축약하자면 지도 기반으로 더치페이 할 파티를 모집해서 채팅방에서 상의를 하고 한 번에 주문해 배달비를 나누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서비스에 대한 기능 시연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랜딩 페이지입니다. 웹과 모바일을 고려한 반응형으로 구현하였고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둘러보기와 시작하기로 간단하게 서비스를 체험하실 수 있게 제작했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 소셜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로그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됐네요. 다음 카카오 로그인에 이어서 자체 회원가입도 제공을 합니다. 저희 저희 보시면 유효성 검사가 들어가서 닉네임이나 이제 이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숫자나 뭐 한글 영문 제한이 들어가 있고요. 비밀번호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인데요. 이제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도 페이지로 넘어가죠. 저희의 핵심 페이지인 지도가 나오는 이 메인 페이지에서 음식점 이름과 음식 카테고리, 모집 인원, 배달비를 정하고 내 근처의 주소를 검색해서 파티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모집했던 파티는 파티 목록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티를 참가하고 싶은 사용자 입장에서 파티를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웹브라우저에서 신청하는 과정인데요. 신청을 한 후에 바로 모집 인원이 채워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파티 신청 모바일 버전입니다. 네, 이제 파티를 신청했다면 이웃들과 시간, 장소, 각자의 메뉴들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좌측 하단에 채팅 아이콘을 클릭을 딱 하면 내가 신청한 채팅방이 딱 뜨고 거기에서 파티원들과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채팅 잘 나오네요. 네, 요거는 모바일 버전입니다. 네, 혹은 그 파티를 만든 사용자가 배달비나 모집 인원을 조금 변경을 하고 싶다라면 수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바로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바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티를 만들었지만 그 만든 사람이 혹시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파티 삭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작성한 파티에서 모집 인원이 만약에 다 찼다라고 하면 작성자는 마감하기 버튼을 눌러서 더 이상 인원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넘어가서 마이 페이지입니다. 보시다시피 프로필 사진 변경, 기타 회원 정보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닉네임 같은 경우는 유효성 검사를 사용해서 채팅방에서 쓸 수 있는 고유한 닉네임으로 설정하게끔 유도를 하였습니다. 네, 추가로 회원 탈퇴 기능도 구현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비스 자체가 아무래도 사용자끼리 채팅을 이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유저끼리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유저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유저 정보를 삭제하는 기능이 있고 어드민 계정으로만 접근 권한을 준 관리자 페이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기능 시연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사용한 스택과 프로젝트에 기여해주신 팀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가 1명, 백엔드가 3명으로 구성된 팀이어서 태스크 분배에 프론트엔드를 맡으신 성영님이 좀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요. 백엔드에서 정욱님, 태영님, 저까지 해서 프론트를 조금씩 전담을 했고 성영님의 부담을 덜어드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개인별 구현 내용은 아래를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론트엔드에서는 리덕스와 스타일드 컴포넌트, 카카오맵 API를 사용하였고요. 백엔드에서는 익스프레스와 시퀄라이즈를 사용했고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연결하는데 소켓IO와 엑쇼스를 사용했습니다. 배포 과정에서는 HTTPS를 배포를 진행했고 파이프라인을 통해 배포 자동화를 구현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인 Q&A 시간입니다. 네, 프론트를 전담해 주신 성형님, 첫 번째로 지도 API를 구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초기에 맵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존에 자주 쓰던 유즈 이펙트를 사용해서 정보를 담았었는데 맵의 기능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예기치 못한 오류나 원하는 순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리덕스 툴킷을 적용하여서 자주 바뀌는 값들을 리덕스에서 상태 관리를 해주었더니 후반에 기능이 하나씩 추가되어 복잡해지면서도 훨씬 수월하게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리덕스 툴킷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리덕스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리덕스 툴킷이 리덕스를 훨씬 쉽게 사용하게 해주는 스택이라는 글을 보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참고할 만한 예시들이 리덕스만 적용된 부분이 많아서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애를 좀 먹었으나 익숙하게 되고 나서는 확실히 상태를 한 곳에 관리해주고 필요한 곳에 불러올 때 리덕스 툴킷의 장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덕스를 사용한 곳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리덕스 사용법에도 확실하게 숙달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정욱님, 네, 백엔드 맡으셨던 정욱님께 질문 드릴게요. 배포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으셨나요? 서버 배포에서 EC2에서 MVM으로 노드를 설치했을 때 버전별로 노드가 설치되기 때문에 경로를 참조하지 못해 설치한 노드를 인식하지 못하는 에러가 있었습니다. 이 에러는 수도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해서 참조할 경로를 변경하는 방법과 처음부터 특정 노드 버전을 설치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특정 노드 버전을 설치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배포 자동화를 할 때 코드 파이프라인은 성공적으로 작동을 하지만 업데이트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메인으로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에도 에러가 있었는데요. EC2나 S3를 확인해 봤을 때 원활하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보고 클라우드 프런트에서 문제가 있음을 찾았습니다. 이 문제는 캐시가 삭제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캐시 정책 설정에서 캐싱 디스에이블드로 바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마찬가지로 백엔드 맡으셨던 태영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저는 그 기획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또 느꼈는데, 이번에는 정말 세세하고 꼼꼼하게 잘 준비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도 구현 단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추가하고 수정하는 데 시간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프로젝트 중간에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생각한 만큼의 완성도가 나오지 않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또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기능 구현에 바빠서 정신이 없어서 팀원들과 의사소통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팀원들이랑 소통을 해서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도 혼자 붙잡고 있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해서 철저한 기획과 커뮤니케이션이 프로젝트 완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에 또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 네, 백엔드를 맡았던 제가 마지막으로 자문자답하겠습니다. 소켓 IO를 구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실시간 통신으로 이제 유저끼리 서로 막 얘기하면서 채팅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껴서 안 배웠던 거지만 어렵더라도 공부한다 셈 치고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아무래도 처음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연결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팀에 피해를 입힐까 봐 조금 걱정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공식 문서에서는 조금 찾을 수 없었던 해결 방법들이 구글링에서는 조금씩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해를 하고 프로젝트의 로직을 적용해서 채팅방을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4주 동안 함께 동고동락한 팀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팀 더치킹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